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에서 자료 해석을 강의하고 있는 김은기입니다. 자, 오늘은 같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강의를 왜 들으시나요? 수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일 겁니다. 바로 뭐죠? 공무원을 합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통하는 자료 해석의 목표도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든지 상관없이 안정적인 고득점을 만들어 드리겠다. 즉 노베이스도 안정적인 고득점을 만드는 것, 그게 통하는 자료 해석의 목표입니다. 그냥 단순한 고득점이면 안 됩니다. 1년에 시험이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정적인 고득점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 저와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먼저 제 소개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자료 해석을 잘 풀었습니다. 속칭 피셋형 인간 그런 거 같은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잘 푸는지, 어떠한 사고 과정으로 잘 푸는 건지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수험생이던 시절에 어떠한 학생이 스터디원이죠. 어떠한 스터디원이 수업을 듣고도 문제 풀기를 좀 힘들어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걔를 보면서 왜 잘 못하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스터디원이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료 해석을 어떻게 푸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쪼개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너무 간절해 보이는 부탁이었기 때문에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고 과정을 쪼개고 또 쪼갰습니다. 사고 과정을 쪼개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완성하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분명히 저는 단순히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은 누구나 잘 풀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자료 해석을 누구보다 쉽게 통역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가볍게 인사를 드렸었는데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해석과 청했다 자료통역사 김은기입니다. 이 이후부터는 제가 계속 이렇게 인사드릴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자료 해석을 모해드리려고 통역해드리는 통역사가 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통하는 자료 해석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통하는 자료 해석의 특징은 총 4개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노베이스 맞춤 설명, 두 번째는 개념과 적용, 그러니까 문제풀이죠. 개념과 문제풀이가 쌍으로 간다. 다음에 세 번째는 계산을 줄이는 접근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강의만으로 끝낼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가장 먼저 노베이스 맞춤 설명. 이 공무원 시험은요, 어쩔 수 없이 성인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따라서 각각이 갖고 있는 베이스가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 항상 고민했는데 사실 답은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하고 설명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따라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자료 해석을 미리 한번 풀어보셨다면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통역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외국어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자료라는 걸 제가 익숙하게 만들 때까지 끊임없이 통역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한 단계씩 차근차근 베이스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베이스를 만들고 나시면 자료 해석? 그거 너무 쉬웠던 거 아니야? 그걸 내가 어려웠던 적이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개념과 적용을 제가 묶어서 간다 그랬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하신 적이 있다면 다들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선생님이 막 개념을 설명해요. 개념을 듣고 나서 이런 개념이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안 풀려요. 정상이에요. 왜? 개념을 안다고 그게 바로 문제풀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개념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를 한데 묶어서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풀이가 가장 중요한 게 체화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화가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연습 문제를 많이 준비했으니까 우리 체화될 때까지 같이 한번 달려봅시다. 다음으로 계산을 줄이는 접근법. 얘는 뭐냐?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자료 해석을 미리 한번 풀어보셨으면 생각보다 연산량이 되게 많아서 내가 이거 다 계산해야 돼? 라는 생각 드셨을 거예요. 근데 자료 해석에서의 핵심은요, 연산이 아니라 비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료 해석에 자주 나오는 제가 문장을 하나만 적어볼게요. 판매량은 A가 가장 크다. 이 문장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판매량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걔가 A가 가장 크다는 거죠. 즉 나머지랑 뭐 했을 때? 비교했을 때 A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산이라는 걸 기준해서 접근하면 계산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계산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비교라는 것에 집중해서 접근하시면 돼요. 제가 어떻게 하면 비교라는 것을 집중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접근법만 잘 체화하신다면 연산량, 계산량은 알아서 줄어들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강의만으로 끝내기. 얘가 좀 중요해요. 도대체 왜 강의만으로 끝내려고 하냐? 제가 앞에서 여러분이 수업을 듣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피셋 합격하기 위해서? 자료에서 고득점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합격, 즉 공무원을 합격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공무원을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자료해석 강사니까 여러분 자료해석 100점 맞을 때까지 자료해석만 열심히 해라. 그러면 1차도 못 붙어요. 왜? 언어랑 상황이란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피셋은 붙어야 되니까 언자상만 열심히 해라. 1차만 붙겠죠. 공무원에 합격하시려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모두 다 같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적인 부분을 좀 아껴드리기 위해서 제가 강의만으로 끝내드릴 거예요. 대신 여러분이 저와 약속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을 약속해야 되냐면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막 열심히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학생이 책만 봐요. 그리고 손이 열심히 막 움직여요. 필기하고 있다는 거죠. 열심히 필기를 해요. 필기를 열심히 예쁘게 잘했어요. 필기를 하면요, 제가 한 수업은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과 약속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필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죠. 조금만 하세요. 필기는 웬만하면 하지 말고 오롯하게 여러분들이 수업에 집중해 주세요. 오롯하게 수업에만 집중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강의만으로 끝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선생님 저 필기하고 싶은데요. 선생님 저 이거 못 따라가서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저 필기해야 돼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교재를 제작할 때 필기가 필요 없도록 정말 자세하게, 미치도록 자세하게 해설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하지 마시고요. 수업에 집중해 주세요. 요것만 잘 지켜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강의만으로 끝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 실제 여러분 25년에 제 강의를 들은 실강생 평균 성적과 두 가지 후기를 가져왔어요. 실강생 평균 성적 86.67, 88점 정도 맞으면 가장 커트라인이 높은 직렬을 합격하는데도 문제가 없거든요. 웬만하면 다 가장 높은 직렬의 커트라인을 문제없을 정도로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오면 충분히 안정적인 고득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후기를 읽어보면요, 초반에 수업에서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도 그냥 수업에 출석하고 듣기만 해보세요. 나중엔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되게 무책임해 보이는 말을 했죠. 그래서 이 학생이 너무 착해요. 제 말을 믿고 처음에 정말 이해가 안 갔대요. 근데 수업에 빠지지 않고 들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게 됐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필기하지 말고 수업에 집중하고 그냥 계속 수업만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이 강의만 듣는 걸로 끝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그 이야기를 정확히 말해주고 계세요.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후기는 약간 좀 독특한데요. 23년에 이미 국가직 7급을 합격하신 분이에요. 근데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면직을 하셨대요. 다시 시험 준비를 하시는데 시간이 좀 촉박했던 관계로 기본서인 뭐 통하는 자료 해석과 연도별 기출 해설 뭐 이런 거 활용해서 학습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4월에서 5월부터 피셋을 다시 준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2, 3개월 정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충분히 고득점 받으셔서 합격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제가 안정적인 고득점 만들어 드린다 그랬잖아요. 이분 23년에 합격하고 이번에 25년 7월까지 4월, 5월에 시작했다 그랬으니까 4월까지 피셋 거들떠는 봤을까요? 안 봤을 거예요. 자료 해석 조금이라도 봤을까요? 안 봤을 거예요. 그런 걸 왜 봐요? 그런데도 그렇게 점수에 낙폭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낙폭이 있다 해도 두세 달 만에 충분히 끌어올릴 만한 그런 낙폭이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커리큘럼 잘 따라와 주시면 안정적인 고득점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수업에만 집중하면서 수업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피셋에 대한 소개를 좀 한번 진행해 보도록. 제가 하나 빼먹고 말을 안 할 뻔했네요. 그리고 제가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좀 툭 까놓고 이야기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걸 이야기해 봐야 되냐면 다들 여러분들이 1년 만에 초단기 합격하고 싶어 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목표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1년 만에 초단기 합격하는 사람 전체 합격생 중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아마 5%나 되면 많이 될 거예요. 이건 합격생 중에요. 그러면 전체 응시생 중엔 얼마나 될까요? 1% 근방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들 1년 초단기 합격을 목표로 해요. 스스로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초단기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일까? 아마 대부분은 아니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리고 이 1년 만에 초단기 합격할 분들은요, 사실 피셋 공부가 필요 없어요. 이미 피셋이 어느 정도 완성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현실적인 목표를 가져가야 돼요. 현실적 목표가 몇 년이냐? 2년입니다. 그럼 우리가 2년에 대한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1년 차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피셋을 좀 안정적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 제가 피셋 강사여서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년 차에 피셋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요, 정말 역설적으로 2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우리가 두 가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어요. A라는 학생은 2차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한 5월까지 2차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칩시다. 곧 있으면 우리 7월에 1차 봐야 되니까 지금부터 1차 공부할 거야 하면서 5월부터 7월까지만 1차 공부할게요. 다음에 B라는 친구는 1차와 2차를 같이 공부하면서 7월까지 쭉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뭐 운이 좋다면 A 친구도 1차 합격할 거예요. 그럼 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단기 합격하는 그런 재능 있는 친구겠죠. 대부분은 한 2달 정도로는 합격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요 A 친구는 1차를 떨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반면에 B 친구는 계속 꾸준히 가져왔으니까 1차는 합격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7월부터 9월 여기가 이제 2차 기간이거든요. 2차 기간으로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A라는 친구는 2차를 꾸준히 쫙 끌고 왔잖아요. 그럼 7월부터 뭐 해야 돼요? 2차 해야 되죠. 내가 공무원 시험을 포기할 게 아니라면 2차를 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요. 근데 대부분이 안 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못 해요. 왜? 내가 2차 떨어졌는데 내가 1차 떨어졌는데 2차를 할 힘이 날까요?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잘 안 하게 됩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을 봤고 대부분의 분들은 자신이 1차를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쉬어요.
많이 쉬는 분들은 한 12홀까지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쉬는 그런 일이 발생할 거예요. 반면에 요 B라는 친구는 1차를 붙었어요. 그럼 나한테 갑자기 뭐가 생겨요? 희망이라는 것이 생겨요. 내가 운이 좋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 합격할 수 있어.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 미친 듯하게 2차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분명히 1차가 끝나는 지점까지는요, A라는 분이 2차의 실력이 더 높을 거예요. 2차 공부량도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9월이 끝나고 났을 땐 어떻게 되냐? B가 2차 공부량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1년차 때는 피셋을 좀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단 나는 딱 1년만 할 거야. 1년 하고 떨어지던 합격하던 상관없이 공시판 뜰 거야. 나는 노량진 쪽을 쳐다도 안 볼 거고 공시판 쪽에다가 오줌도 안 넣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2차 달리세요. 5월 혹은 6월부터 1차 하세요. 기출문제만 열심히 푸세요. 그래서 운이 좋아서 피셋 합격하시고 2차 합격하시면 돼요. 혹은 운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살이를 피셋에 적합하게 살았으면 그냥 합격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2차 합격하시면 돼요. 근데 이 경우는 이 단을 꼭 만족하셔야 돼요. 뭐야? 1년 했는데 안 되면 그냥 무조건 그만두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도저도 안 되면서 여러분들이 2년차, 3년차 장수생이 되는 그런 위험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한번 꼭 고민해 보세요. 난 진짜 딱 1년만 하고 그만둘 거야. 그러면 지금 제 OT를 끄시고요. 지금 제 커리큘럼 강의를 끄시고 2차 하러 가세요. 나는 1년 만에 합격하면 너무 좋지. 근데 합격 못해도 괜찮아. 한 2, 3년 정도의 레이스를 생각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이 1년 차 때만큼은 피셋에 대한 비중을 조금 높게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9월이 끝났죠. 그럼 이때부터 다시 2차 열심히 하세요. 제가 안정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셋을 한번 합격하고 나시면요, 2년 차의 피셋을 준비할 땐요, 길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미라클 커리라는 커리가 있거든요. 걔가 3월부터 시작해요. 무슨 소리냐? 재시생 정도 됐으면 3월부터 피셋 시작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늦게 시작해도 돼요. 4월, 5월에 시작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 차 때 빡세게 피셋 준비하세요. 2년 차 때 2차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피셋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먼저 피셋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피셋은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이 사고력이라는 게 두 종류가 존재해요. 첫 번째는 느린 사고다. 두 번째는 빠른 사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고는요, 느린 사고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고. 근데 피셋에서 말하는 사고는 빠른 사고예요. 느린 사고가 뭐냐? 열심히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늦게 천천히 결정 내리는 거, 그게 느린 사고예요. 빠른 사고에 대한 예시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을 거예요. 이제 집에서 나왔어요. 이제 학교에 도착을 했죠. 학교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집 문 안 잠근 것 같은데? 큰일 났다. 나 문 안 잠궜네? 어떡하지? 아닌가? 잠궜나?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헐레벌떡 집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제 문을 딱 돌려봐요. 어떻게 돼 있어요? 잠겨 있죠. 왜? 내가 의식하지 못한, 즉 무의식적으로 문을 잠궜어요. 이게 빠른 사고예요. 그래서 반복되고 익숙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행동하게 되는 것,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것, 그게 빠른 사고입니다. 이 피셋이라는 건요, 느린 사고를 테스트하기 위한 게 아니라 빠른 사고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문제에 비해서 시간을 되게 타이트하게 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빠른 사고를 만들어야겠죠. 빠른 사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한번 알아볼 거예요. 빠른 사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빠른 사고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체화예요. 그러니까 운동 같은 거죠. 그래서 체화에 대한 예시로 축구를 한번 배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제 축구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뭐 축구 클럽 같은 데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처음에 분명히 코치님이 패스, 슈팅, 드리블
같은 기본 동작들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 이제 충분히 연습해서 너 이제 패스도 좀 하고 슈팅도 좀 하고 드리블도 좀 하게 됐네.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냐? 각각의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들을 좀 익힐 거예요. 그래서 뭐 제치고 골을 넣는 방법, 뭐 제치고 패스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열심히 연습하게 될 거예요. 그것들을 그냥 단순히 연습하면 실제 경기에서 절대로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 무한 반복해야 돼요. 무한 반복해서 체화, 즉 빠른 사고로 완성이 돼야만 실제 경기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요즘 분들도 장미란 선생님을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역도를 하는 어떤 이제 장미란 선수분이 계세요. 그분이 역도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딱 바벨을 짊어졌어요. 앉을 때 그분이 이제 바벨을 짊어지고 앉을 때 막 이런 생각을 할까요? 되태고를 외전하면서,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돼요. 되태고를 외전하면서 골반은 밑으로 눌러주면서 뭐 장골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할까요? 안 해요. 그냥 앉아요. 그냥 일어나요. 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엄청나게 꾸준히 연습해 놨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동작이 그대로 될 거거든요. 그게 바로 체화하고 빠른 사고다. 그러면 체화하고 빠른 사고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3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첫 번째, 단계별 학습해야 돼요. 무슨 소리야? 패스, 슈팅, 드리블 안 배운 상태에서 각각의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배우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나가는 학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패턴화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각각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이게 유형화하고 패턴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유형화하고 패턴화 하셔야 돼요. 이 2가지를 했다면 우리가 이제 할 거는 무의식화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뭐다? 무한 반복한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해서 여러분들의 빠른 사고로 장착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3단계를 우리 커리큘럼에다가 그대로 적용해 놨어요. 첫 번째, 단계별 학습. 단계별 학습을 하기 위해서 기초를 좀 튼튼히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구성하는 각 성분에 대해서 학습할 거예요. 어디서? 세팅편에서. 얘가 인문 강의입니다. 다음으로 패턴화에 대해서 배워봐야겠죠. 패턴화는 어떻게 할 거냐면 설명의 유형에 따른 풀이 도구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 해석이라는 과목이 좀 독특해요. 많은 유형들이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다들 뭐 발문을 기준으로 유형화하거나 뭐 문제의 생김새를 기준으로 유형화할 건데 이 자료 해석이라는 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무엇을 기준으로 유형화해야 되냐면 당연히 뭐 문제의 유형, 생김새 이런 것도 있지만 나한테 물어보는 선지 혹은 보기를 기준으로 좀 유형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선지와 보기에 대한 유형화를 진행할 거고 그것들을 어떻게 푸는지 배워볼 거예요. 그게 기본 강의인 풀이편입니다. 그 후에 문제의 유형에 따른 풀이 전략을 한번 만들 거예요. 제가 앞에서 문제에 비해서 시간을 적게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충분히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피지컬을 단단히 만들어, 능력을 단단히 만들어, 그래서 그냥 다 부셔. 너무 좋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해야 된다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 대비 최대한의 점수를 뽑아낼 수 있는 전략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만 잘 따라오시면 내가 그냥 피지컬로 그냥 무참히 뚫었을 때는 예를 들어 72 맞을 사람인데 이 전략 잘 배우시면 92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한 번에 20점이 올랐어. 너무 달콤해. 너무 달콤해서 계속 전략만 갈고 닦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딱 한 번밖에 안 올려줘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초심자를 위한 한 번의 기회? 이벤트?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딱 한 번밖에 안 올려주니까 여러분이 전략 한 번 만들고 났으면 거기서 어떻게 전략을 더 갈고 닦아야 될까? 이런 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딱 한 번만 올려준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친구가 심화 강의인 전략편에서 배울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단계별 학습도 했고 패턴화도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무한 연습하셔야 돼요. 무한 반복하셔야 돼요. 그거를 드릴과 실전편 그리고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제 커리큘럼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개념 익히기, 두 번째 실전 훈련, 세 번째 파이널 체크예요. 개념 익히기,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단계별 학습과 그 다음에 패턴화하는 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개념 익히기까지만 하면 된다. 뒤에 있는 건 그냥 내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올해는 이야기를 조금 바꿀 거예요. 왜 바꿀 거냐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렸더니 아니 개념 익히기만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개념 익히기를 너무 열심히 했어. 근데 막상 기출문제는 거의 안 푸셔요. 막상 실전 훈련은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개념 익히기 2회독, 3회독 했는데 점수가 별로 안 나왔대요. 제가 이제 물어봐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다. 혹시 기출문제는 몇 개념이나 푸셨냐? 모의고사는 좀 푸셨냐? 라고 물어보면 걔는 별로 안 했대요.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체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 익히기는 당연히 필수고요. 요 실전 훈련은 당연히 선택인데요. 단 자신이 무언가 혼자 계획해서 그 계획을 착착 실행해 나가는 걸 힘들어 하시는 분이라면 필수로 들어주세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분들이 기출문제를 거의 안 풀고 들어가시더라고요. 볼륨 자체를 너무 적게 풀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아무리 못해도 400문항 정도는 풀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근데 요것도 안 채우고 들어가는 분들이 꽤나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래 선택이 맞아요. 근데 자신이 무언가 계획하고 그 계획을 지켜나가는 걸 힘들어 하시는 분이라면 필수로 들어주셔라. 마지막으로 파이널 체크. 여기서 뭐 하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잘하고 있는지 약점에 대한 점검 한번 해볼 거고요. 점검만 하면 안 되겠죠. 그에 대한 보완까지 할 거예요. 얘는 그냥 여러분이 혼자 교재 구매하셔서 혼자 풀어보시면 돼요. 강의 듣고 싶으면 들으시고 듣기 싫으면 안 들으셔도 상관없다. 이렇게 구성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정규 커리를 기준해서 각각에 대한 세부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개념 익히기는 세팅편, 프리편, 전략편이라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세팅편에서 무엇을 배울 거냐? 어색함을 없앨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에서 겪고 있는 어색함을 없앨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제 단계별로 문장 구성, 어떤 구성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학습해서 뭐야 이거 용어만 익혀도 별거 없었구나 이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야? 어색함을 없애는 거. 어색함만 없애면 안 되겠죠. 자료 해석에 대한 탄탄한 베이스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산 능력을 배양할 거예요. 선생님 비교하면 연산이 줄어든다면서요. 제가 줄어든다 그랬지 없어진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의 연산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연산 능력은 사실 잘하면 잘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미니멈 값이 있는 거지 맥시멈 값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연산을 연습할 수 있도록 드릴 자개치. 얘는 뭐냐? 자료 해석 계산 치트키다. 자료 해석 계산 치트키 자개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자개치를 통해서 연산 능력을 추가적으로 배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프리편. 요 프리편이라는 친구는 4가지 관점이라는 걸 가장 먼저 익혀볼 거예요. 얘는 뭐냐? 비교하려면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돼?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교를 위한 4가지 관점을 먼저 익혀볼 거고요. 이 4가지 관점을 기반해서 설명을 유형별로 나눠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자료를 좀 유형별로 나눠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도 이제 추가 학습 드릴 자오선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자료에서 OX 선지를 뜻해요. 요 자오선. 요 친구는 사실 굳이 풀지 않으셔도 돼요. 왜 만들었냐? 프리편 열심히 풀고 나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저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걸 제가 암기해서 잘 푸는 건지 아니면 잘 배워서 잘 푸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좀 테스트하고 싶어요. 라는 분들이 좀 종종 계셔서 그분들을 위한 드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화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시면 자오선 풀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올해 시험을 보니까 제가 시험에 대한 경향 같은 걸 좀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만약에 올해 시험 같은 경향으로 계속 나온다면 가장 중요한 게 실수 줄이기가 될 거거든요.
근데 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사실 생각보다 간단해요. 많이 풀면 돼요. 푸시고 어떤 거 틀렸는지 모으시고요. 푸시고 어떤 거 틀렸는지 모으시고요. 그 다음 내가 모은 거 계속 반복해서 보면 여러분들의 실수는 알아서 줄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풀 수 있도록 자우선이라는 것도 준비해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추가 학습이라고 적혀 있어요.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략편. 이 전략편이라는 친구는 문제 유형별로 풀이 전략을 학습해 볼 거고요. 자료 유형별로 풀이 전략을 학습해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실력에 비해 최대한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략들을 좀 알려드릴 거다. 그 다음에 책을 보시면 가장 앞에는 파란색이었죠. 다음엔 빨간색, 다음엔 초록색이잖아요. 여기서 이 4080이라는 친구 있죠. 얘는 세팅편, 프리편, 전략편 이 세 개를 발췌해서 만든 교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080 공부하실 때 이 세팅편, 프리편, 전략편 교재로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4080용 교재 사서 들으셔도 돼요. 어쨌건 이 미라클 컬이라는 친구는 좀 발췌되어 있는 거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전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실전 훈련은 기출과 모고로 구성돼요. 첫 번째 기출편, 기출의 실전편은 민경채화 7급이에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핵심. 그러니까 요즘 시험을 보면요. 대충 한 15개에서 많으면 20개 정도 문제를 그냥 줘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이 잘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걸 잘 가져가기 위한 훈련으로 민경채화 7급을 꼭 다 풀어주셔야 돼요. 그럼 남은 문제들이 있죠. 남은 문제 뭐 5개에서 10개. 얘네만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이 난이도 있는 것들은 5급으로 좀 훈련해 주시면 좋아요. 물론 이 5급도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좋아요. 당연히 다다익선인데 사실 우리가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로 풀어야 되는 양에 대해 좀 설명드리자면 정말 최소예요. 6개년 정도 푸시는 걸 최소로 좀 생각해 주세요.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좋아요. 혹은 12개년 정도를 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크게 문제풀이의 문제 푸는 양 자체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좋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 모의고사는 해커스에서 만든 모의고사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제가 만드는 모의고사 문제 2개로 구성될 거예요. 여태까지 나왔던 해커스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어서 제가 만드는 건 좀 난이도 쉬운 문제도 난이도 쉬운 걸로 좀 세트를 좀 구성하고 그 다음에 좀 엄청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난이도로 좀 구성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상, 중, 하가 있다면 요 중난이도가 해커스 모의고사가 좀 책임질 것 같고요. 요 상난이도와 하난이도는 자체 모의고사로서 한번 구성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난이도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좀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자. 근데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실전 훈련은 자유예요.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하시면 돼요. 모의고사도 그냥 강의 들을 필요 없어요. 사서 푸시면 돼요. 근데 자신이 계획 세우고 지키는 거 힘들어 하시면 그때만 어떻게 해라? 강의 따라오셔라. 당연히 저 기출도 그냥 사서 푸시면 돼요. 요 기출도 사서 푸시면 돼요. 심지어 제가 뒤에서 알려드릴 거지만 해설을 무료로 다 오픈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4국고. 여기 들어가서 시험지 다운받으시고요. 시험지 다운받은 거 뭐 프린트 있으면 출력하세요. 출력하셔서 푸시고 그리고 나서 해설 확인하셔서 그냥 보시면 된다. 필요하시면 그때 강의 들으셔라. 절대적으로 보다 선택이다, 선택.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 체크인데 이 파이널 체크 친구는 점검과 무엇? 보완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좀 점검할 수 있도록 테스트할 거예요. 테스트하고 나시면 어떤 유형이 약한지 좀 알 수 있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보완이라는 책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약한 유형만 좀 양치게 할 수 있도록 좀 유사 유형을 엄청 많이 모아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유사 유형들만 많이 풀어주셔서 이렇게 충분히 보완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보완까지 끝나면 결론적으로 뭐야? 실전 시험 보시면 된다. 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 커리큘럼은 총 2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정규 커리, 두 번째는 미라클 커리예요. 정규 커리는 주로 이제 초시생분들이나 혹은
제 시생인데 작년에 제 커리를 안 들었어.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제 커리 기준으로 처음 듣는 분들은 정규 커리 따라오시는 걸 전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팅 프리 전략까지만 필수고 나머지는 알아서 선택적으로 들으시면 된다. 근데 내가 작년에 합격했어. 안타깝게 2차 떨어져서 올해 또 들어야 돼. 그럴 때 여러분이 미라클 커리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난 1년 만에 끝낼 거야. 1년 만에 끝낼 거고 떨어지면 공시판 쳐다도 안 볼 거야. 그런 분들도 미라클 커리 이용해 주시면 돼요. 미라클 커리는 압축 개념 4080. 그러니까 즉 40강으로 80점 이상을 만든다라는 이야기인데 요 제목에 대한 좀 비하인드가 있는 게 제가 이 커리를 제일 처음 만들 땐 여러분들이 한 80점 맞으면 합격하고도 넘치는 점수에 제가 80을 적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80점이 좀 좋지 않은 점수예요. 그래서 강좌명을 4092로 바꿔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4092는 뭔가 좀 어감이 좋지 않아서 그냥 4080으로 냅뒀습니다. 그래서 그냥 80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80점 이상, 80점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강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압축기출 2580. 요 2580이라는 친구는 5급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7급 플러스 민경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 5급은 훈련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측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압축 개념에서 배운 개념들 적용하는 연습하는 용도로서 5급 문제를 활용해 주세요. 그 후에 적용을 충분히 연습했다면 7급과 민경채를 좀 테스트 용도로 사용해 주셔라.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요 문항은 7급 시험이 언제인지 아직 확정이 안 나서 정확히 말씀드리긴 쉽지가 않지만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구상하기로는 500문항 정도 넣어 놓을 거예요. 왜? 제가 앞에서 그랬죠. 적어도 400문항은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500문항 정도를 구성해 놓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500문항 푸시면서 우리 25문항으로 구성된 문제들을 통해서 80점 이상을 받아보자 라는 제목이니까 고득점 한번 받아보자는 거예요. 당연히 얘도 파이널 체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필수 강의만 좀 말씀드리자면 정규는 개념 익히기만 들으면 돼요. 그리고 미라클 커리는 개념 익히기, 즉 압축 개념 4080과 압축 기출 2580 요거 두 개 들어주세요. 왜 다르냐? 개념 익히기는요, 강의에 대한 볼륨을 한번 생각해보면 세팅편이 18강이고요. 그 다음 프리편이 48강, 전략편이 30강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요, 아무리 못해도 500개 넘는 문제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보다 엄청 많은 문제를 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알아서 훈련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이 압축 개념 4080은 딱 40강밖에 안 되거든요. 많이 풀어드리고 싶지만 시간적 제약 때문에 많이 풀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압축 개념 4080만 들었는데 본인이 습득력이 되게 좋거나 적용력이 되게 좋으신 분들은 40강만 들어도 알아서 기출 풀 수 있는 수준이 될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당연히 뒤에 거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러기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까지 해야 된다? 압축 기출까지 해야 된다. 왜? 최소 문항수 좀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라클은 4080과 2580이 필수고, 그 다음에 정규는 세팅 프리 전략까지만 필수다. 나머지는 다 선택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인데요. 여기 이제 QR들이 있을 거예요. 이 QR 찍으면 옆에 적혀 있는 대로 들어가요. 첫 번째 QR은 네이버 카페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겁니다. 학습에 대한 질문은 네이버 카페에서만 받고 있으니까 학습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네이버 카페로 질문해 주세요. 혹시라도 QR이 잘 안 찍히시면 통하는 자료에서 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제 카페 나올 거예요. 거기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다음에 오픈 채팅방. 얘는 공지사항이 있으면 가장 빨리 알려드려요. 물론 오픈 채팅방에 공지한 다음에 카페에 올리긴 해요. 근데 얘가 더 빠른 공지, 그 다음에 뭔가 시간에 대한 이슈들이 생겼을 때 가벼운 이슈들에 대한 거 요게 가장 먼저 올라오니까 여러분이 이쪽으로도 들어와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QR이 안 찍히시면 AZP셋 이라고 오픈 채팅방 검색하시면
웃고 있는 고릴라가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로 들어오시면 돼요. 다음에 네이버 스토어에서 저는 교재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네이버 스토어에 대한 링크 QR이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만약에 얘 안 들어와지시면요, 이 QR은 네이버 카페에도 있어요. 네이버 카페에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음에 제가 기출해설 올려드렸다 그랬죠. 그래서 기출해설이나 기타 정보 같은 것들 요 QR 찍으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얘도 안 들어가지시면 네이버 카페 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필수적으로 네이버 카페는 좀 가입해 주셔라. AZP셋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셔라 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저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첫인사는 자료 해석과 통했다 라고 말씀드렸죠. 끝인사는 자 오늘도 통하였도다 라면서 라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통하였도다. 그러면 우리 세팅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끝인사 다시 하겠습니다. 예. 자 끝인사는 자 오늘도 통하였느냐 라고 인사드릴 거고요. 우리 이제 세팅편에서 만나 뵙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통하였느냐? 그럼 모두 세팅편에서 만나 봬요.